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갑자기 왜 또 이 속옷에 누구한테 쏘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마 방송 중에 정통 제조업을 통해서 매출 뭐 1,600억 원을 했습니까? 속옷 사업을 왜 또 갑자기 하시게 된 건지. 예, 제임스 딘을 하면서 2호점 내고 또 다른 분점도 내주고 또 다른 카페도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것은 본격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사지. 그래서 사업다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패션 사업을 하려고 그 시장을 보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환율이나 뭐 이런 관계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수출 회사들이 전부 내수로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신브랜드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한정적인 자본을 가진 저로서는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발을 한번 해볼까? 기웃거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 언더웨어가 보이는 거예요. 네. 왜? 언더웨어 시장은 3개 회사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단 3개의 회사가 마켓 쉐어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야 이거 한두 장만 팔아도 4위인데 그렇잖아요. 업계 4위죠. 업계 4위예요. 업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네, 2만 원. 그래도 4위인데.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이겨내려고 그래. 말이 그 세계 회사만 존재한다고 하지 그 후발주자고 또 자본금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재 만드는 회사 가서 상담을 하러 가면 웃어요. 하하 주병진이네. 에이 하지 마. 나는 양복 입고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 주문 때문에 왔는데 이러면 에이 하지 마. 아이 진짜. 왜냐하면 주문 양 자체가 거기는 수천 개씩이에요. 근데 우리는 판로도 없기 때문에 조금씩 만들잖아요. 그러면 샘플 정도밖에 안 돼요, 막말로. 그러니까 실도 다 갈아 넣어야 되는데 안 받아주죠, 주문을. 그런 것들을 역경을 딛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냈죠. 예. 뭐 때문에 유통기구도 없고 오로지 그냥 주빈이 씨 아이디어 하나, 열정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적 전략은 있었습니까? 마케팅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미 이제 외국 제품들은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파격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 디자인이 보였기 때문에 밴드도 다들 천으로 감싼 밴드만 나왔었는데 노출을 시키면서 이것을 광폭 밴드 막 이런 것들 이만한 것들 이걸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따로 광고를 할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광고 포인트를 매장 내로만 가져가자. 비싼 광고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돋보이는 제품을 만들자. 그러면 패키지부터 시작해야 된다. 포장이 독특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네모난 그 포장이었었는데 예? 우리는 원통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원통형. 다 사각인데 원통형이 딱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라고 이것이 참 이쁘게 생겼네 하고 사람들이 선호할 줄 알았죠. 시선을 사로잡을 줄 알았는데 사로잡았어요. 잡았는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걸 진열해 놓으면요. 이렇게 세워놔야 되잖아요. 이게 쓰러지면 굴러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귀찮아서 진열을 안 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니까 야 이거 절로 치워라. 계속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참 힘들죠. 예. 처음에 시제품 만들었을 때는 팬티가 처음에 척 나오니까 저는 사랑스럽죠. 막 완전 세계적인 명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개그맨 후배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쫙 나눠줬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약간 재단 미스가 났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나눠줬는데 이제 그 다음 날 후배들이 오면서 계속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왔니? 이것도 계속 애들이 전부 2-3명 서갖고 계속 이것도 앉아 있는 거예요. 다가 좀 좋게 해갖고 자꾸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제품을 이제 자꾸 떨어지고 하면서 판매 거부 쪽으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지쳐가는 거예요. 저는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패배다.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라는 순간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조그만 중소 언더웨어 회사에서 일하던 영업부가 사업주하고 뜻이 안 맞아서 전체 영업부가 익혀서 나왔는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그분들도 전문가니까. 네, 전문가니까. 예. 가능성을 보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우리가 일하고 싶다. 저도 뭐 물에 빠졌는데 아무거나도 잡죠. 그래서 오케이 합시다. 역시 전문가는 틀리던가요? 이 친구들이 와서요. 창고 안에 쌓여 있는 제품들을 보더니 다른 건 뭐가 있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해서 남성 전용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단 시작을 하자 그래서 굉장히 나름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제품을 보더니 이거 말고는 없냐.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여성용을 만들어 달래요. 뻘겋고 퍼렇고 꽃무늬 팍팍팍 들어가고 이만한 거 있잖아요. 타월만한 거. 부인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그건 우리 브랜드 컨셉이 아닌데 이것만 팔립니다. 사업을 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다. 그래서 차를 팔고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해서 돈을 다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다 투자를 해서 그런 내 마음에 안 드는 대중적인 언더웨어를 만들어 갖고 내줬더니 이틀 만에 다 팔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틀 만에 수금 다 해왔어요. 그래서 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전문가 따로 있네요. 전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친구들의 능력이면은 만드는 대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해서 밤무대를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야간업소를. 네, 밤무대를 뛰는데 서울 근교에는 안 뛰었어요 또. 왜냐하면 1.5배 더 주거든요. 지방으로 가면. 1.5배 더 줘요. 네. 그래서 안양부터 평택 여기까지 내려가요. 하고 집에 오면 새벽 2시 되고 또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회사 자금을 대기 위해서. 예, 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주변에서 돈도 꾸고 월급도 못 줘서 월급날 또 돈 끌어당겨서 월급 주면은 굉장히 뿌듯했고. 아니 근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왜냐면 카페 사업이 지금 성승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카페라는 것은 규모가 한정적이고 예. 투자금이 더 이상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제조업이라는 것은 팔리는 만큼 투자비가 더 들어가죠. 그래, 거기서 나오는 운영비도 매출 들어가고. 가지고는 여기는 턱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운영 회전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일정 기간에 넘치기 시작하는 때가 오죠. 어느 순간. 네, 어느 순간에. 이게 싸이 제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부른다던가요? 사실 돈을 번다는 것은 나 얼마 벌었어. 이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돈이 얼마가 벌리는지 몰라야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거기에 사실은 큰 몫을 차지했던 것은 광고 카피도 참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어요. 광고 어떻습니까? 재현한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때 처음에 한 30억 팔았나? 한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규모로 성장하니까 이제 광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TV 광고를 하겠습니까? 신문 전면 광고를 하겠습니까? 하나에 몇 천만 원씩인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 스포츠지에 만화처럼 찾는 광고를 하자. 이렇게 작은 카피 광고를 하자. 예? 예, 그래서 매일 카피가 새로워지는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그 광고 어디 있지 하고 찾아서 보더라고요. 결국 이제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광고들이 이제 히트하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지하철 광고를 내니까 학생들이 그 광고를 이렇게 찾으러 칸을 찾아다녀요. 거기서 킥거리고 웃고 이런 모습들을 봐왔었죠. 누드를 감행했던 박일지 광고 기억하십니까?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제가 옷 벗고 간 거요. 네. 예, 전문점을 모집하는데 좀 더 파격적인 광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3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뭔가 좀 관심을 갖다가 사로잡을 만한 획기적인 게 없을까? 계속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그 이제 티저형 광고라 그러는데 하나하나 베일을 벗겨가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상품을 알리는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복을 여기에 그 단추를 풀고 이렇게 딱 나가서 몇 월 며칠 옷을 벗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면 광고를 그 뭐 있어요? 이 광고 맞습니까? 그거 언제 준비하셨어요? 2월 22일 옷을 벗겠습니다라고 이제 조민지 씨가 예. 네. 이 카피도 다 직접 본인이 다 이제 아이디어로 이게 나갔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저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뭐 옷을 벗겠다는데 뭘. 그래서 다음 전략은요. 저는 아이디어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다음 광고를 냈죠. 이 광고입니다. 네. 정면으로 모두 벗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모두 벗겠다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내놓고요.
살이 많이 쪘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체육관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 막 이렇게 걱정하고 그럴 정도였어요. 굉장히 힘들게 만든 몸매라고요. 근데 이 광고가 나가니까 항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당신 옷 벗고 나오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경찰에서도 가만 안 두겠어. 무슨 소비자 단체에서 우리 불매 운동합니다. 어디서 이런 선정 광고를 막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뉴스에도 선정성 광고가 남하고 있다 해서 뉴스에 한 토막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쾌재를 부른 거죠. 내심. 예. 와,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 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구나. 언론이든 모든 곳에서 나를 광고해주고 있구나.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2월 24일이 됐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켰죠. 2월 24일이 밝았습니다. 정면으로 벗었잖아요. 정면으로 벗었다니까요. 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파한대서 하면서 아무런 전화가 없었어요. 야,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아침에. 예? 그렇게 해서 당일날 전문점 모집을 100개 이상 했어요. 전략과 아이디어의 승리네요. 근데 사실 아이디어는 생각났는데 돌 사진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옷을 다 입고 찍었어요. 제 사진이 이런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진관을 돌아다녔어요. 혹시 애기 고추돌 사진이 있습니까? 없다고.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많이 찍었지.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그거 저 있는데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와. 뭐 이때는 모르잖아요. 돌 사진이니까. 아니 그래도 본인이 벗겠다 해놓고 그러면 본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했던 얘기죠. 지금 와서 따지면 어떡하겠다. 나무잎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아이디어였어요? 아니 그거는 여기 분이 이거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아, 그때는 모자이크 뭐 아무도 없이 없었어요. 그냥. 예. 애긴데요 뭐. 아이디어 승리네요. 예. 그 아이디어가 바로 매출로 바로 연결. 예. 그래서 이제 이 메이저급 브랜드로 거듭나기 시작했죠. 왜? 동네마다 대리점이 있는데, 전문점이 있는데. 매출 1,600억 원이 오를 때 주민지 씨는 기분이 어떻던가요? 저는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았었고요. 항상 다짐했어요.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달리고 있고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는가.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항상 채찍질을 했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 그냥 꿈만 같은 거죠. 예. But for tonight, I'll stay here with you. Yes, for tonight, I'll lay here with you. But when the sun hits your eyes through